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니콜라스 CEO가 올렸던 그 설날에 올렸던 글 때문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그 얻었던 정보 중에 지금이 1시간에 0.0140 파이죠. 1시간에 0.0140 파이. 언젠가는 0.0001 파이가 베이직이 되겠죠. 0.0001 파이 1시간에. 지금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이 사람들 그 니콜라스가 얘기한 대로 정말 220 국가 전 세계 인구의 92%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그런 참 멋진 멋진 꿈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적정 가격을 얼마로 생각하고 있느냐? 지금 당장이 아니고요. 나중에 언제까지 자기네들이 계속 할 거냐? 1파이가 1000불, 이 사람들은 1파이가 1000불이 돼야지 자기네들 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백서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얘기한 파이를 소수점 11자리까지 했는데 비트코인은 소수점 9자리까지 했어요. 그게 참 그거를 이제 알게 돼서 이 사람들이 적정가 1파이가 1000불이 될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라는 참 멋진 그런 꿈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어제 글에서 알았고, 그리고 이제 어제 글에서 니콜라스 CEO가 이제 파이의 고유 KYC, 인공지능하고 그다음에 인간이 결합된 자기네들 말에 이 힘들고 험하고 돈 많이 드는 걸 얘기하면서 레빗의 월스트리트 벳을 언급했는데 이게 이게 레빗의 월스트리트 벳의 로고예요. 그러니까 뭐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뭐 교과서 시험 볼 때 뭐 위 지문을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위 지문이 뭐 이해가 안 되면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를 관심 있게 봤던 게, 뭐 저는 이제 증권회사, 뭐 지금도 주식이나 코인에 대한 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 레빗의 월스트리트 벳은 이거를 좀 아시면은 어차피 상장을 할 거니까 이상한 세력에 의해서 코인의 변동성이 커지면 안 된다라는 정도는 이분도 자기 자신을 그냥 비즈니스맨이라고 그러지 않았고 엔터프레너라고 그랬거든요. 엔터프레너는 이건 비즈니스맨과는 격이 다른 재벌 총수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주로 엔터프레너라고 하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제 엔터프레너라고 얘기했고 멋있어요. 멋있는 사람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몇 년 앞을 보면서 하는 거죠. 이 레빗의 월스트리트 벳이라는 게 먼저 정보를 드리면, 그리고 참 튜링 테스트, 이 지금 이 월스트리트 벳, 레빗의 월스트리트 벳을 KYC와 그 다음에 가짜 계정과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런 건 일종의 레빗 사건 같은 거는 게임스탑 같은 거는 이거는 튜링 테스트, 아주 규모가 큰 튜링 테스트였다라고 원문에 나와 있어요. 튜링 테스트가 뭐냐면 인공지능의 한계. 그러니까 튜링이라는 사람이 1950년에 기계가 인간과 얼마나 비슷하게 대화할 수 있는지 그 기준으로 기계에도 지능이 있는가, 그러니까 튜링 테스트를 한 거다. 그러니까 레딧이라는 주식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서브레딧이 이제 월스트리트 배츠는 도박에 가까운 위험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 주로 밀레니엄 세대, Z세대 등 젊고 투자 자본이 적은 사람들이 모여서 돈을 잃거나 딴 것을 자랑하면 노는 서브레딧 주식 갤러리였다. 주식 동아리 같은 거였다. 그런데 2020년 7월 딥펑킹 밸류라는 사람의 글을 시작으로 이 서브레딧은 최초로 게임스탑 숏 스퀴즈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하게 된 인터넷 사이트가 되었다. 요즘 제가 차근차근 부자 되는 법에서 이제 공매도를 하고 있는데
공매도라는 것은 주식을 빌려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발행 주식 수보다 공매도한 수량이 40%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뭐 파이코인으로 얘기하면 파이코인이 뭐 1000억 개인데 1400억 개 팔자가 나온 거예요.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젊은 애들이 주가를 이거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들이 나왔고, 이 게임스탑의 공매도한 투자 기관들을 파산시키자는 계획을 짜기 시작하고 2020년 3월부터 월스트리트 벳의 유저들은 게임스탑 주식 및 콜옵션을 집단 매수했다. 이들이 주가를 엄청나게 올리자 공매도를 때리던 세력들은 빨리 숏 스퀴즈를 해야 되고 빨리 이제 원상 회복을 시켜야 되고 빌린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주식을 매입해서 상환하게 되었다. 공매도를 했지만 가격이 올라서 매수를 통해 포지션을 종료해야 되는 경우 매수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오르게 되는데 이를 숏 스퀴즈라 한다. 이런 이유로 게임스탑을 공매도하였던 멜빈 캐피탈은 큰 손해를 보았다. 여기다가 나중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게임 스ton크라는 것도 주식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망했죠. 다들 뭐 망하고 헤지 펀드 해결됐는데 게임 스ton크라고 이제 했죠. 그러니까 2019년에 이제 딥펑크가 이제 딥펑킹 밸류가 했고 2020년 7월부터 자기네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 로빈후드라는 데서 이제 투자자들을 산다고 작전한다고 고소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움직였는데 지금 이 얘기를 니콜라스가 했어요. 이게 당시 게임스탑 주식이에요. 2021년부터 이렇게 되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서 이게 올라간 거죠. 올라가서 이렇게 확 올라가니까 공매도한 점핑해서 올라가니까 공매도한 사람들이 다 망하고 파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1불, 2불 하던 게 450불, 600불까지 올라 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게 2021년 1월 29일 금요일 장 종료 직전 차트 가격을 올리려는 개미 세력과 내리려는 공매도 세력이 제대로 붙으면서 엄청나게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무려 초단위로 등락을 겨우파며 5분 동안 주가가 30달러와 200달러 사이를 상승과 하강을 하는 전쟁터였다. 결국 공매도로 이 사단을 일으킨 원흉인 멜빈 캐피탈은 여기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이후 금리 인상의 연쇄작용을 버티지 못하고 파산해 버렸다. 이 얘기를 니콜라스가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이제 차근차근 부자 되는 법 하시는 분들 같으면 아실 텐데 지금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해서 2021년 여기서부터 공매도 들어온 거거든요. 30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거 공매도 하면 안 되잖아요.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난 거 공매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막 시작돼갖고 밖에 못 나가고 집에서 게임을 할 수밖에 없어서 게임 업종이 다 오를 때였거든요. 강한 업종에서 공매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발행 주식수가 적은 것이었거든요. 발행 주식수가 적은 주식을 공매도, 그러니까 절대로 공매도 하면 안 된다고 스탠바인슈타인이 얘기한 거를 얘네들은 공매도를 한 거예요. 결국 망했죠. 그렇게 됐던 거였는데 이거를 좀 확산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평평하게 있다가 여기서 막 소송을 하고 2021년 2월 1일 날 매수 금지를 내리고 막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붙었는데 이게 니콜라스에게는 개인 투자자들이 붙은 게 아니라 스팸봇과 다른 요인들이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에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게 인간의 집단이 휴먼 커뮤니티가 이게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는다. 레딧의 커뮤니티, like-minded speculator, 같은 세력의 투기꾼들이, 월스트리트 벳에 있는 투기꾼들이 글로벌 파이낸셜 마켓에 엄청난 쇼크를 여러 번
쇼크를 줄 수 있었다. 근데 이것은 규모가 큰 튜링 테스트였다. 얼마든지 우리 파이코인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최고 경영자 니콜라스는 생각한 거예요. 회사들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진짜 사람들인지 보신지 아냐 말이에요. 이거 사야 된다, 사야 된다, 사야 된다, 사야 된다 하면서 계속 막 댓글을 달고 해갖고 심지어 한국신문에도 개미가 귀관을 이겼다 그래갖고 그런 얘기 나오는데 결국은 개미들이 져요. 그런 식으로 펌프질을 해서 사람들을 긁어 모아갖고 작전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미국 사람이라고 시장에 대해서 아나요? 공매도에 대해서 아나요? 작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나요? 그래서 이거 갖고 나중에 청문회도 했잖아요. 청문회 하면 뭐예요? 손해본 사람들은 다 손해보고 망한 것은 다 망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차근차근 부자 되는 법 같은 거 제가 이거 예전에 번역할 때는 공매도로 번역 안 했지만 지금은 이제 제가 재작년에 번역할 때는 공매도라든가 쇼슈키즈라든가 그다음에 이 스타보드라든가 리미도도 같은 걸 다 넣어서 아마 차근차근 부자 되는 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파이코인 상장되더라도 굉장히 덕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 기본을 모르니까 이런 일이 났고,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이 봇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선입견과 의견과 이거 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해서 세력을 규합해 갖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지금 파이코인처럼 파이에 대한 어떤 참 파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또 3년 락업을 하게 되면 468%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데, 이런 게 중간에 무너지게 되면 안 되니까 KYC를 그렇게 지금 엄밀하게 하고 합법적으로 하고, KYC가 누가 욕을 하건 말건 합법적으로 정부 규제에 맞게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돼서 시장의 신뢰를 얻는 건데, 파이코인처럼 이게 락업 비율이 높은 것, 제가 어제 락업 비율이 높은 것이 만약에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이렇게 봇에 의해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거나 코인 가격이 올라가거나 공매도에 의해서 막 이런 게임스탁처럼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장기적인 그림인 1파이가 1000불 가는 계획은 완벽히 무너지죠. 지금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은요, 왜 이 사람들이 1파이가 1000불이 됐으면 1000불이 되는 게 이 사람들 꿈이겠구나. 이 사람들이 바라는 세계구나. 그게 왜 그러냐면요. 뭐 간략하게 제가 사실은 저 숫자까지 계산을 다 해봤는데 백서까지 확인해가면서 숫자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이 사람들 꿈은 4인 가정, 4인 가구, 한 식구가 4명인 사람들이 한 달에 300불 정도 수입이 생기는 거. 4인 가구가 한 달에 300불 정도 생기는 거. 그러면은 1인당 얼마죠? 1인당 한 45불 정도 되죠? 1인당 한 45불 정도 되는데, 1인당 45불 정도가 되려면, 그러니까 1파이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파이를 채굴해서 기본적인 채굴로 0.0001파이가 45불이 되려면 1파이는 1000불이 돼야 돼요.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비트코인하고 인연이 있어서 처음부터 비트코인 강의는 계속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제가 매수는 안 했지만 저보고 거래소 만들자는 사람도 있었고 채굴을 같이 하자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초창기 얘기를 좀 알아요.
1 사토시가 소수점 9짜리잖아요. 소수점 9짜리. 그 사람들도 처음에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끄트머리에 가서 이제 분배면에서 안 된 거예요. 분산면에서 그게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상하게 세력이 붙어버렸고, 이 사람들은 그 생각을 더 깊이 통찰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0.0140 파이 per hour지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기본 베이징 레이트가 0.0001 파이 per hour가 됐을 때를 생각하면 그때는 1파이가 1000부를 기본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나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역시 큰 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은 시장까지도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주식 작전 세력이 개입됐던 작전 세력이 보세이에서 개입이 됐고, 그 다음에 보세이에서 주가나 코인 가격도 조작이 되지만 주가나 코인 가격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생각을 조작을 해야 되고, 사람들의 생각을 조작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하고, 그래 갖고는 기업이 안정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레빗의 월스트리트 백 신문에 한번 게임스탑 주식 얘기해 보시면 이때 우리나라도 그냥 개미가 기관을 이겼다 이런 식으로만 나와요. 그렇지만 니콜라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파이코인은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차단하고 있는 거죠. 앞을 바라보고 있고 인공지능의 한계점도 정확히 알고 있고, 어제 이제 구글에서도 자기네들이 인공지능을 개발해 놓고서 여태까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는데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죠. 같은 얘기를 니콜라스가 한 겁니다. 정말 좋은 경영자이고 아주 차근차근 잘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자기가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도 아니고 단지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라는 참 겸손하고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니콜라스가 언급했던 그 레빗 월스트리트 벳 얘기하면서 차근차근 공부하는 법, 그 공부하시는 분 지금 공매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게 다 나중에는 만나게 된다. 그 말씀 오늘 드리게 됩니다. 고맙습니다.